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일단 제가 졸업을 했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시 업로드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영상, 재회에 대한 영상이 조금 댓글이 갑자기 많이 달리고 조회수 버프를 받게 되면서 다시 올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영상들을 보고, 그리고 또한 저도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로서 약간 좀 더 그런 영상들보다는 더 실제로 그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들, 그런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들에 대해 제가 나열을 할 테니까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랑 사귀고 있나? 아니면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내현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는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가 보통 아는 되게 자기에 치에 있고 되게 과시하고 이런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에, 내현형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은밀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 우리가 보통 아는 나르시시스트들이랑 되게 조금 거리가 있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내현형 나르시시스트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비디오는 저의 경험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또한 이 특징들을 몇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아니거든요. 다 모든 몇 개가 다 결합되고 또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르시시스트 정의는 구글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 능력, 성취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믿으면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현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볼게요. 일단 내현형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자기를 과시하는 외현형과 달리 소심함,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의 가면 뒤에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숨기고 있는 유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취약한 자존감,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며 만성적인 피해의식, 수동 공격성, 만성적 시기심, 과도한 인정 요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전 X에 대한 욕을 많이 한다. 되게 쿨하게 근데 전 X 이랬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쎄하게 첫 데이트나 연애 초반인데 그때부터 X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를 떠나서 그 X를 못 잊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르시시스트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뭐든지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 나 이렇게 힘든 거 겪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여기다가 나 이런 거 털어놓는 거는 너한테가 처음이야.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죠. 피해자 컴플렉스에 연결해서 또 가장 큰 특징이 헤어지고 나서는, 혹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잘못한 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하고 기회를 내가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서 주변인들한테 되게 다르게 말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쏙 빼놓고 말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년이 되어 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유튜브 비디오에서는 많이 멘션된 건 아닌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특징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 인스타그램을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들 특유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제가 검사를 해줄 수도 없고 해드려요? 피드가 진짜 본인의 사진 위주다. 그리고 친구랑 있고 뭐 일상 같은 걸 올려도 뭔가 낌새가 되게 자기 과시적인 느낌이다. 이런 낌새 있잖아요. 그러고 팔로잉도 나보다 여자를 더 많이 팔로우한다. 혹은 아니면 되게 적은 팔로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이 사람 지금 이 여자는 되게 대체 어디서 만난 거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여미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 특히 예쁘고 본인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 되게 발리데이션을 찾는
자존감을 채우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빌리면 새로운 여자를 찾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잉과 인스타그램 피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헤어질 때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 중에 큰 거 하나가 후버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정확한 정의를 찾았는데요. 후버링은 나르시시스트나 감정 조작자가 떠나려는 상대를 진공 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빨아들이는 심리적 학대 및 조작 수법을 뜻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쳤어요. 그 상대방 때문에 되게 지치고,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지쳤더라도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착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여러분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이게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떠나는 것은 본인의 통제권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오히려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서,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이게 나르시시스트들도 되게 정말 감정적으로 오히려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변하겠다며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그런 순간적인 되게 그런 사과를 보여요. 그런 애정 공세를 펼치고요. 그리고 동정심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위기, 예를 들어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갔다거나 심각한 사고나 질병에 걸렸다는 등 거짓말을 해서 연락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후버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후버링에 본인을 올가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저지멘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방을 되게 평가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같이 친한 커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랑 얘랑 커플인데, 우리 커플이 친한 커플이 있어요. 다른 커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한테 되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그날 불만이 되게 있는 상태였는데, 그건 얘네들의 비즈니스잖아요. 어떤 일이 둘이 사이에 뭐 있었는지 모르고, 남친이 뭐 제 앞에서 저 여자애는 남친한테 항상 불만이더라, 항상 저렇게 웃질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되게 다 아는 듯한 걸 전제로 하는, 본인이 이 관계에 대해 알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항상 웃질 않고 남친한테 불만이더라 라는 거를 말함으로써 여러분도 통제하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난 저렇게 청바지 저런 딱 붙는 거 입는 거 질색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제가 딱 붙는 청바지를 싫어하는 그냥 의견의 표출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또한 상대방이 이제 나는 딱 붙는 청바지를 얘 앞에서는 입으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은근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바지는 뭐 그런 외모적인 거라서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난 저렇게 살찐 여자가 딱질색이야 이러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본인이 지금은 살이 안 쪘다고 할지라도 좀 더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러면서 좀 자기 통제를 직접적으로 내비치지 않으면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기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흔한 개념인데요, 러브바밍이라고 하죠. 러브바밍은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 초반에 사귈 때는 엄청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본인으로 엄청 의지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처음에 150을 보여주다가 점점 180, 60 막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닥을 찍어도, 그러다가 이렇게 발을 서서히 빼면 나는 이미 애착 관계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형성을 했고 의지를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그 상대한테 매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갑에 있다는 그런 걸 엄청 즐기면서, 그리고 좀 더 통제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방식을, 러브바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진짜 되게 통제 성향이 매우 강해요. 통제 성향도 되게 강하고 질투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불안도 되게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질투는 본인에 대해 되게 어느 정도는 자기 반영이다, 조금 사소한 질투는 귀엽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아니면 너무 약간 좀, 솔직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질투가 나도 상대방이 나를 좀 너무 통제하는 것처럼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에 그런 모든 질투를 내비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하게 질투를 이렇게 하고 통제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본인의 반영 플러스 통제 욕구 때문이에요. 다음 특징은 얘네가 되게 키링 여친을 찾아요. 그 의미는 되게 자랑을 할 만한 여친을 찾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외모에 대해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요. 외모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위치나 아니면은 경제적 사정, 되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여자를 찾고,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는 첫 데이트부터 이런 여자 참 별로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는 매우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듯한, 그리고 줏대 있는 인간인 척 하지만 굉장히 한 면만 봐요. 사실은 단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내현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외현형 나르시시스트랑 조금 다른 점이, 잘난 척을 은근히 잘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 경험 중 하나는, 어떤 외국인 남자애가, 아니 한국 여자들은 왜 저렇게 그 그룹봉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 어쨌든 그 그룹봉을 왜 저런 공공적 장소에서 그룹봉을 항상 하고 다녀? 이상해, 이러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뉘앙스 차이지만 한국 여자들은 왜 그룹봉을 차고 다니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 뭐 중요한 것 마냥 여자들한테 뭐 중요한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평가를 하는 그런 면모. 그리고 한 면만 본다는 것은 일단 메타 인지가 안 돼요. 어떤 이런 나르시시스트랑 사귀다 보면은 굉장히 남의 욕을 많이 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저는 멀리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정말 다양한데 이게 본인이 했을 때만 정당해요. 항상 본인이 했을 때만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본인의 의견에 매치하는 것만, 본인의 사상에 매치하는 게 아니라면 바로 욕을 해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라이팅이 있죠. 예를 들어 남친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나 이래서 속상했어 라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걔가 더 크게 나와서 결국에 끝에는 내가 사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큰 게 있어요. 정말 이런 의사소통에 되게 방어적이거든요. 나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 건데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걸 부인해요. 어이없을 정도로 부인해서 진짜로 얘가 안 그랬나? 라고 의심이 들 만큼 내가 진짜로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되게 말도 안 되게 부정을 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나 이거 이제 녹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녹음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은 그게 진짜로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저와 의견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특별 대우를 중단하라고 돼 있네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세계는 특별 대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존재하는 감각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자신의 말이 항상 옳아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면, 자신의 필요와 관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자신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이다. 네, 특별 대우를 중단하는 것. 상대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 단지 무례한 언행이 나타나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뭔가 복수라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랑 함께 있을 때 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대처법.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한국 여성분들 중에 특히 첫 연애를 하는 분들 중에 되게 해야 될 말인데 되게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이랑 있을 때는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교묘하게 내가 내 의견을 펼치지 못하게끔 살짝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할 말 하고,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녹음도 하고요. 물론 그 전에 떠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걔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또 한 면만 보고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고 나를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을 욕한다고 그냥 나 아니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너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너 왜 이렇게 한 면만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진짜 쿨하게. 그러면 진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감정적 연료를 차단하라. 이게 진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심리적인 연료가 존재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부른다. 이 연료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첫 번째는 찬사와 인정이며 두 번째는 갈등과 분노이다. 여러분, 제가 원래 복수하는 법에서 알려드리려고 한 게, 나르시시스트들이랑 맞서 싸우는 거는 그것도 그들에게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 화냄, 이것도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관심이에요. 그걸 즐겨요. 걔네는 여러분들이 더 화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자기 때문에 힘들어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복수는요, 솔직히 잠수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연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회사나 이런 상사나 뭐 가족이 나르시시스트다 이러면 그렇게 힘들 수는 있지만, 연애에서는 잠수를 타잖아요? 차단을 하고 잠수를 타면은 정말 쟤네들은 진짜 미쳐 돌아요. 그래서 관심 주기 전에 완전 잠수 타는 거, 이게 진짜 힘들지만 완전 복수예요. 왜냐면 걔네들한테 먹이를 주면 줄수록, 걔네랑 싸우면 싸울수록 나중에는 그게 내가 미친년이 되는 증거예요. 걔네들한테 결국에는 너무 걔네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내가 완전 화나서 막말을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막말한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절대 안 돼요. 복수 실패해요. 네. 그리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아는 방법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차단을 해요. 여러분을. 솔직히 남자들 중에 헤어지고 엄청 진짜 나쁘게 헤어지지 않는 이상 차단한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보통 언팔로우 정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실패작인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 본인은 진짜 이걸 견디기 너무 힘든 존재여서 본인의 시야에서 싹 차단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승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행복하게 성공하세요. 왜냐면 그 나르시시스트 복수하는 것 중에 제가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필드에서 완전 성공을 하면은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게 걔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걔한테는 되게 자존심에 스크래치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라지는 게 걔네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얘는 내가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게 정말 큰 본인에게 자존심의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네. 영상이 급 마무리 됐지만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한 분들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